네, 국내 시장 변동성, 요즘에 워낙에 큰 변동성을 겪어서인지 오늘은 변동성 같지도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 대비한다면은 장중에 하락했다가 낙폭 줄였다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또 양대 시장입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그쵸. 연일 사이드카 발동을 하고 서킷 네. 브레이커도 한 번 있었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1월 1일까 싶을 그쵸. 정도로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네. 그동안 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시장을 보셨습니까? 거의 하루하루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네. 지금 형국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좀 눈치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거의 눈치 전쟁급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상하방 모두 전례 없는 수준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날 뉴스 플로우나 주가 움직임에 따라 그 일일비하기 되게 쉬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유동성이 넘치고 또 시장의 에너지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하다라는 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네, 그렇군요. 유동성과 에너지가 풍부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그간 너무나 빠르게 또 급하게 올라왔던 과열 구간은 약간 진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진정은 건가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격도 같은 네. 지표를 보면은 주가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이게 2월 말 저희가 조정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닷컴 버블 때 이상으로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피하게 두 번 연속 거의 폭락을 맞으면서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그 이틀 동안 약 20% 폭락한 거 네. 굉장히 좀 아픈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덕분에 어느 정도 기술적 과열 부담은 덜어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 2월 달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죠. 고소공포증, 속도에 대한 부담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그거는 상당 부분 좀 덜어내고 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하락할 때 좀 아프긴 했지만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쵸. 그래도 지금 과열 국면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도움 말씀을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났으니까 문제는 국제 유가의 동향입니다. 국제 유가 간밤에도 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네. 기록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또 대응책 내놓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85달러 정도가 저희가 조금 이거 약간 위험하다라는 마지노선, 수준의 좀 네. 마지노선인데 81달러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희가 이 85달러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내줄 가능성은 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5달러 이상, 그러니까 80달러 이상대의 그 고유가 흐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국제유가를 보시면은 1월 연초에 50달러대 후반이었어요. 네. 지금 거의 20달러대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과거에 러우 사태 때만 하더라도 유가가 러시아 전쟁 전후로 해서 한 40달러 정도의 변동성 그 상승폭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유가가 지금 연초에 거의 약 3개월, 2달 반에 걸쳐서 올라온 것도 상당 부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한 유가의 상방은 저는 막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지금 유가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등 그 가격 안정 의지도 여전히 높으니까 이거를 고려해 보시면은 러우 사태급의 유가 폭등세의 재현 저는 낮게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전제를 또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을 네. 주셨는데 시나리오별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은데 베이스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전쟁이 3, 4주 정도 더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종식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구간인 건 맞긴 맞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를 하면서도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 하방 압력은 제한될 거다. 하방 경쟁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불가피하게 선제적으로 되게 빨리 반영하지 않았나. 가령 한국 증시에 그 충격을 줬던 가장 큰 지정학적인 중동발 이벤트가 걸프전이라 러우 전쟁 때인데 그때도 지금 거의 짧게는 2개월,
그다음에 길게는 6개월에 걸쳐서 코스피가 그 발발 시점 대비 2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이틀 만에 20% 정도를 빠졌잖아요. 네. 그 말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빠른 시점, 빠른 속도로 유가 혹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버티는 것도 지금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영을 많이 한 상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시장이 특히나 반영을 그쵸.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보자면은 미국에서는 또 한 가지가 나왔던 것이 블루아웃 판매 중단과 네, 관련된 맞습니다. 걱정거리였었잖아요. 이게 벌써 2주나 된 이야기인데 블랙스톤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시에 뇌관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지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약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뇌관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 뇌관이 터지냐 안 터지느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터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금융위기 전조 증상 있었던 06, 07년도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만 주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그 금융위기의 뇌관, 그걸 터뜨리는 주식시장에서의 기폭제는 미국 은행주들의 주가 폭락인데 지금 그런 상태들은 안 나오고 있죠. 또 은행주도 실적도 여전히 견고하고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컨퍼런스 때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 봐도 은행 대부분들이 뭐 관세나 또 AI로 인한 뭐 양극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실적 우려를 표명했지 이렇게 그 AI 3호 시장 이쪽에 대한 불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저희가 이게 뇌관이 될 수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주식 접고 현금으로 가자. 이 전략은 아직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국내에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에 여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 실적을 발표하고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놨잖아요. 네, 맞죠. AI발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 이 반도체들의 주도력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전반적으로 수익성 지표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수익성 지표도 굉장히 양호했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AI 쪽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하나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그 아직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닌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나 AMD의 GPU를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 네. 이 여파를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조금 휘청거렸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전면적으로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관세 정책을 썼을 때와 비슷하게 미국 내 AI 리쇼어링, AI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 동맹국들 우리나라에 와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AI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라 이런 식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증시나 미국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나쁜 일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 팔란티어랑 그다음에 클로드 활용해서 거의 예전과는 다르게 그 수시간 만에 그 전략적인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목표 타겟을 찾아냈잖아요. 이거는 국가 단위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유럽, 다른 국가들도 그 국가가 주도하는 AI, 소버린 AI에 대한 수요를 더 강화시키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투자들은 계속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AI 투자가 계속이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을 네. 할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요즘에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살짝 정체가 되고 또 주가 뭐 고평가 부담도 있고 중동발 사태로 인해서 여러모로 노이즈들이 많은데 저는 이러한 조정 장세 속에서도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다들 들고 계신 그 비중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조정 시 더 채워 나가는 것도 그 수익률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주도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매수,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또 아침에 뉴스로 전해드린 것이 미국에서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퇴출된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가도 좋을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달이면 또 실적 발표하게 되잖아요.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를 기해서는 뭐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주신다면요. 그 보수적으로 봐도 4월 달, 5월 달까지는 반도체주들의 주가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한 번 이제 20만 전자 이상 갔다 오고 100만 닉스 갔다 오면서 전체적으로 높이에 대한 부담들,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지만 이들의 이익 모멘텀 자체는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국가가 됐건 업종이 됐건 종목이 됐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시장이 기대하는 이익에 대한 저 방향성들이 계속 위로 가는 한 그 주식들과 업종 지수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은 이제 뉴스 쪽에 그 중동발 뉴스로 인해서 워낙 이제 다른 이슈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반도체주들의 추정치 상향 작업들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만약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네. 빠지는데 추정치는 올라간다? 더 살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조성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네. 사실 그저께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막판에 외국인의 그쵸. 수급이 거래소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약간 놀랐거든요. 네. 거기다 요즘 보자면 코스닥 시장으로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쵸. 비교적 강하게 며칠 사이 연달아서 들어오고 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그 숫자만 놓고 보면 코스피 순매도로 찍히는 게 지금 사실이긴 한데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비중을 줄일 때는 그냥 액티브, 패시브, 성격 상관없이 다 같이 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 중심의 액티브 성격의 그 매도만 좀 많이 나오는 거지 그 EWI의 같이 ETF 쪽들로는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코스피에 대한 수급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큰 우려는 안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금 조 단위로 매수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역시 코스피는 뭐 차익 실현 성격들도 좀 가미된 그런 전략적인 매도 작업을 실행하면서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ETF와 같은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들도 좀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주말 사이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뭐 일단 중동 사태가 여전히 뭐 지겹지만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오늘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도 뭐 나름의 메인 이벤트이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대폭 쇼크가 나지 않는 한 시장에서는 묻히는 재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라클 실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수익성 불안의 단초가 됐던 이들 기업의 실적이 있고 또 지금은 유가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 중반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것도 저희가 그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전략이 중요할지 여전히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도 또 좋잖아요. 네. 어떻게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워볼까요? 네, 뭐 지금은 거의 뭐 하나의 국가가 레버리지 이제 뭐 영웅 호걸의 장터 막 이런 네.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일간 단위 주가 변화율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반응만 하게 되는 장세인데 저는 그러지 말고 그 3월 말까지 정고점 탈환 베이스로 시나리오를 설정하되 그 과정에서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우리나라 기업들의 훼손되지 않는 그 고유의 상방 재료들 여기에 주목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낙폭과대 주도주들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과 ETF 기대감이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매도 접근보다는 최소한 보유 아니면은 조정식 매수 접근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인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진단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